네, 오늘장 정조준 섹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IS 본부장 김태선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난 지금 자리는 일단 양시장 앞서 보신 대로 상승세를 유지합니다. 다만 그 탄력 자체에는 아쉬움이 있죠. 코스피가 0.7%, 코스닥이 0.57% 오름권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하루살이 같은 변덕스러운 매매 패턴도 사실은 시장에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략을 이어가야겠죠.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변영인 대표가 본 이 현 구간 시장 상황 한 줄 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주도주 수급 주시하자라고 주셨는데 그래도 우려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선방을 좀 해주고 있는 현 구간입니다. 매매에 대한 전략 좀 주시죠. 네, 저는 미국 증시를 우리가 좀 마감 리뷰를 좀 보면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뭐 GDP가 1.6%로 좀 집계됐고 이게 이 시장의 월가 전망치였던 2.4% 대비해서 좀 하회했던 하회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4월에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시장의 전망치인 3.4%를 상회했던 3.7%를 좀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증시에 어떤 단기적인 어떤 조정 이슈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 AMD 등의 이 반도체에 주는 반등을 좀 하면서 부분적인 낙폭을 좀 축소했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어떤 실적, 호실적 기조 여파가 오늘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수급의 어떤 전환을 좀 이끌어왔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은데 저는 인텔의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 대한 실적 희비 그리고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우려감들이 다음 주 정도에는 반도체 섹터의 또 다른 변곡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더욱더 확장성들이 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더 높아져 있었지만 막상 시장의 어떤 전망치들이 소폭 둔화되거나 조금 천천히 연계되면서 좀 진행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 이 부분이 단기적인 어떤 이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반도체가 좀 기대가 되긴 하는군요. 자, 김태선 본부장의 시황 한 줄 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얘기를 좀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실적을 따라가자 어떤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왜 내렸을까요? 이렇게 다시 올릴 네. 거면 참 속상한 어떤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맞아요. 있죠. 하루 강하고 하루 약하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네. 저는 지금은 인식해야 된다라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SK하이닉스 불편했죠. 삼성전자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뭐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오른 종목군들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하지만 하루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제 샀었어야 됐는데 어제가 또 기회였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제 확실한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명분은 실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그 실적이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신뢰를 줬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에서 실적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슈퍼위크답게 굉장히 많은 실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양한 대내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 위주로 조금 압축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위주로 압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약세라면 이게 우리에게는 매수의 기회가 된다. 어제도 말씀 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건 정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봤으니까 오늘을 움직이고 있는 섹터에 대한 전략 세워봐야겠죠. 첫 번째 섹터.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보면 뭐 전선, 조선, 은행, LED 장비 쪽이 테마 상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 무시할 수 없는데요. 두 분은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까요? 먼저 변영인 대표의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보수적인 2분기 가이던스, 시장은 긍정적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뭐 큰 그림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도 오르지만 선익시스템,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좀 거래 대금을 동반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략 주시죠. 반도체 섹터를 보는 시각이 우리가 1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대치가 굉장히 좀 낮아졌다가 중반 이후에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좀 커졌었고요. 삼성전자의 호실적,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의 호실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한 이후에 상반기 내지 올해 2024년도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호조, 이 부분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된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ASML이 1분기 어닝 미스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TSMC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대한 이 보수적인 어떤 이 성장 전망치를 좀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메타의 호실적 이후에 2분기 비용 이슈가 좀 발생되면서 2분기 가이던스에 관련된 우려감들. 그다음에 오늘 뭐 인텔의 경우에는 아직 세부 사항들이 좀 공개되지 못했지만 1분기 매출의 감소 요인이 있었고 1분기 실적, 이익 부분에 대한 이 호조 부분이 있었지만 2분기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업황에 관련된 보수적인 또 의견이 좀 제시되면서 저는 다음 주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발표가 엔비디아의 칩을 가장 많이 공급받아서 서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의 이 업황,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어떤 변곡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이슈. 그래서 저는 가이던스의 추정치가 2분기에 보수적으로 좀 집계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정의 빌미로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전 단기적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실적을 수반한 종목들을 유지해서는 조정시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변영희 대표가 말씀하시는 반도체는 여전히 조정시 매수, 그러니까 바이오를 주도주는 반도체다라는 네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한 줄평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의 시대다.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돌아서 네. 결국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혹은 이제 반도체 어떤 산업 생태계를 통해서 파생되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난 3분기부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쉼없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시세가 날 때 좀 따라 붙기보다는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겼을 때 뭐 앞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만한 이슈는 앞서 이제 변영희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SMCI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을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영업이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분야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좀 강조를 드려왔는데 영업이익률이 최소 30%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쪽은 뭐 40%, 45%까지 지금 찍혀 있고 대표적인 기업은 리노공업 그리고 ISC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지금 퍼포먼스가 좋은 뭐 TSE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지금도 공략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네. 전공정을 매수하면 후공정이 갈 것 같고 또 후공정을 매수하면 또 전공정이 갈 것 맞아요. 같고 지금 이런 상황이긴 한데 결국 지금은 HBM 단에서 단발성으로 조금 더 강한 뉴스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전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HBM은 일단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길게 좀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굉장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전공정은 결국 삼성전자의 어떤 레거시에 대한 회복을 지금 우리가 노려보는 것이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전공정에 투자할 때와 후공정에 투자할 때 뭐 종목도 다르겠지만 투자의 방법도 지금은 다르게 이제 컨택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다르겠지만 투자에 어떻게 보면 방향 접근 이런 것들도 좀 달리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자닉스 동반 상승한다면 일단 네. 마음은 좀 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섹터는 이거 거래량 또 상위에 대한전선이 있네요. 자, 전선 설비인데 먼저 변영인 대표님, 변영인 대표님이 보시는 전선 전력 설비 한 줄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공급자 우위 시장 실적으로 증명한다. 어떤 얘기죠? 1분기 실적을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를 우리가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시장의 형성들은 수요자가 우위를 점하는 시장이 아니라 공급자가 우위를 점하는 시장이 저는 당분간 한 2030년도까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 증설 투자라든가 신설 투자를 다소 보수적으로 했던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지난해 하반기 내지는 올해 상반기부터 증설 투자를 좀 결정했다는 것은 점진적으로는 지금 수요가 공급이 좀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역량 안에서의 날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고 오늘 구리 가격의 동향들을 좀 봤을 때는 최근 2년 거래일 2022년도 5월에 최고치였던 구간 지금 현물 거래에서 한 9,791달러를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10,000의 돌파가 좀 더 유력되는 상황들 이 부분은
이 중국의 구리 재련소에 대한 이 폐업 이슈에 관련된 어떤 감산 여파들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가장 큰 원재료 매입비에 대한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력기기 내지는 전선주의 이 이익 개선 효과로도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판가 부분에서는 저는 2분기 후반에서 3분기까지 그 기조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전력기기 전선주의 이 상승폭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 조금 너무 이 부담스러운 어떤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난 이 실적 우리가 실적 추정치들을 좀 대비해 봤을 때는 지난해 실적 부분이 충분히 현 주가에 좀 현재 이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과대 낙폭을 주는 시장의 변동폭들이 좀 더 큰 구간에서 뭐 지난번처럼 한 10%대 이상의 급락이 좀 나와줬던 구간들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한 구간이 아닐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3분기까지 봐도 된다라는 건 중장기 관점에서도 네. 유효한 섹터다. 전선, 전력기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매매 패턴만 본다면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조정 시에 매수하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속보 나오고 있어서 실적 이야기겠죠. 전해드립니다. 현대모비스 실적 나왔는데요. 1분기 매출이 13조 8,692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5,427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9%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가 보시면 현대모비스 연구간 1.23% 약세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현대차의 실적을 저희가 오후에도 봤고요. 오늘 이후에 기아도 실적을 나오게 될 텐데 주가는 영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지금 보세요? 투자자분들의 눈높이가 네. 많이 높아졌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좀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차 실적 안 좋았던 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도 안 좋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을 조금 주춤을 했지만 일단 배터리 셀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 그 대신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또 크게 증가를 했음에도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 이렇다 지금 관심들을 좀 못 받고 있지만 저는 이럴 때가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대모비스, 현대차 많은 매출을 또 발생을 시키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SDV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이제 관리하는 이 시스템인데 전 공정을 지금 이쪽으로 바꿔가는 이제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 또 이제 모듈 부분에서 지금 흑자 전환이 나타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성적표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건 완성차 업체들 지금이 기회다. 눈높이가 좀 높아진 것뿐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현대 로템도 실적이 나와서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4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0% 정도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현 주가 3.2%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현대로템의 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전력기기, 전선주에 대해서 전략을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정 본부장님의 의견은 아직 못 들었어요. 네. 전력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일까요? 보시죠. 수주 잔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 원자재도 상승, 보조금 지원을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전선 전력기기가 AI와 맞물려서 좀 파생돼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관건인 게 친환경 하지만 결국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야 친환경도 더 널리 네. 퍼뜨릴 수 있다고 그렇죠. 하던데. 그러니까 전선 같은 경우에는 네. 전력을 이제 만든 상태에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원자재가 상승을 함에 있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공급단에서 조절을 할 때 올라가거나 두 번째 이제 수요단에서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날 때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지금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단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단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 높은 구리의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이 부분은 단기간에 또 해결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에 관련 수혜주로 좀 분류되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잔고. 수주잔고가 지금 역대 최고치로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최고치로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에 원자재도 지금 최고치이기 때문에
뭐 겹경사가 지금 터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은 이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진심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지금 돈을 막대하게 지금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 들어오고 공장 증설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선주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선주 안에서 탑픽은 지금은 가온전선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LS 그룹을 등에 쥐고 있기 네. 때문에 대신에 지금 위치에서 만약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게 대한전선은 상대적으로 대원전선, 가온전선보다 주가가 덜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까지 2번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증자를 많이 한 기업들은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슈를 수주 잔고로 충분히 지금 커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점을 이제 고려해 본다면 저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위치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높다 라고 부담스럽게 좀 느끼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구리가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육상 케이블보다는 해상 케이블에 약 3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상 케이블 산업을 혹은 해상 케이블 수주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그래서 가온전선과 대한전선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전선, 대한전선 좀 눈여겨보자. 참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종목 선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 볼 텐데 교수님 저희 첫 종목 어떤 거 볼까요? 제가 저 하나라도 팬으로서 더 이상 뉴진스는 볼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게요. 불안감이 어젯밤에 좀 있었는데요. 하이브 좀 볼까요? 오늘 주주들은 좀 속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변인 대표님, 네네. 하이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저는 이거는 좀 다소 좀 노이즈 이슈였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조정의 기회를 우리가 매수의 기회를 좀 삼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기자회견 이전까지에 대한 주가 상승률 이게 제가 기억하기는 월요일 주가로 좀 기억을 하는데 월요일에 큰 폭의 좀 반등세를 좀 나타난 이후에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이 낙폭을 좀 키우면서 최근 거래일까지에 대한 조정 여파 이게 단기적인 어떤 이슈 안에서에 대한 하락을 좀 이끌었다는 점은 지금 펀더멘탈 관점에 대한 뭐 훼손도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뭐 뉴진스가 현재 뭐 하이브에서 멤버가 뭐 탈퇴된 것이나 뭐 계약이 해지된 어떤 여파들 그래서 수익이 감소될 수 있는 어떤 이슈들 이 부분보다는 저는 이 내부적인 어떤 이슈긴 하지만 이게 어떤 사업적인 어떤 성과의 훼손도 좀 적다는 관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화에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뭐 저는 비교적 좀 대응을 좀 빠르게 좀 잘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이후에 관련된 뭐 주주간 계약서에 관련된 뭐 어떤 후속적인 내용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세세하게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니지만 업황이나 뭐 실적에 대한 관점에서는 1분기보다 2분기에 좀 양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신규 아티스트의 뭐 컴백 일정 등이라든가 오히려 1분기의 비수기 여파 이후에 뭐 2분기와 3분기 내지에서는 뭐 주가 상승률을 좀 이끌었던 그런 과거 이력들을 좀 감안해 보면 지금 구간은 충분한 어떤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슈는 네. 이슈인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브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게 하이브가요. 이번 사태의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 게 혹시 엔터 전반 산업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목이 메어 오는데요. 네. 네. 일단은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막 업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3분기 그들이 보여줬던 실적 대비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실적은 사실은 많이 성장하지 못했었거든요. 뭐 비수기인 측면도 있고 아티스트들이 지금 많이 없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공연도 좀 많이 없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연이 되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시점은 공교롭게도 딱 지금부터였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몇 분기 좀 힘들었지만 앞으로 2분기, 3분기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고 이연된 것들이 실적이 잡히고 그럼 주가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지금 이 사태가 좀 터진 상황인데 하이브 입장에서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노이즈 가능성도 좀 높지만 만약에 뉴진스가 원래 컴백 일정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지연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하이브에게는 악재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악재를 이용해서 하이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매수를 해도 충분하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질문 주셨던 부분이 이 악재가 과연 SM 혹은 YG 혹은 JYP 엔터테인먼트로 퍼져나가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고민인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들은 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종목군들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저는 뉴진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입니다. 뉴진스의 컴백 일정이 좀 뒤로 미뤄지면 그 사이에 다른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아마 이제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만약 그게 하이브가 아니라 JYP가 되었든 뭐 SM이 됐든 YG가 되었든 다른 아티스트가 되면 그 엔터사에게는 저는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자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그렇죠. 이 상황 자체가 참 투자를 꺼려지게 하고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와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두 분의 도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이브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KB금융에 대한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지주의 첫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ELS를 빼면 KB금융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KB금융 어떻게 해요? 오늘 강한 흐름인데요. 네네. 매매 전략을 좀 주시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제주은행을 설명드리면서 제주은행보다는 4대 금융지주사들의 총주조 환원율에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린 바 있었고 이 부분 좀 같은 맥락입니다. 배당 재원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주주에게 그만큼 나눠줄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더 커진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같은 배당 여력과 같은 배당 성향들을 갖고 있는 이 금융지주사 여기서 그럼 옥석 갈리기 좀 한다면 저는 자사주의 비율이 그래도 좀 더 높고 이익 가능 배당 금액원들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부분들이 크게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기업들인데 KB금융이 오늘 상승했던 원인들은 홍콩발 ELS 사태의 원인 이 부분을 충당금으로 약 30%대를 좀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교적 좀 양호한 실적을 좀 개선했다라는 관점. 이 부분이 주가 상승으로 좀 작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우리가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투자를 좀 검토할 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에 대한 비율의 검토가 매우 중요한데, 자, 근데 대표님, 네. PF 네네. 건에 대해서는 KB금융은 좀 자유롭나요? 일단은 지금 충당금 비중,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많이 오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사보다는 전 증권사가 조금 더 리스크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증권주의 경우에는 같은 우리가 기업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고 있지만 충당금의 설정률이 뭐 지난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기말 기준 대비 약 75%가 좀 증가됐죠. 이 부분이 올해 저는 1분기에 추정치가 30% 정도 나오는데 저는 한 45%에서 많게는 55%까지 좀 더 상향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이게 급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다소 우려스럽지 않나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와 증권주의 좀 차별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증권주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기조를 반드시 좀 확인해서 여기서 설정되어 있는 충당금률이 얼마나 좀 됐을까. 그래서 이제 PF 부실 여파가 얼마만큼 크게 좀 작용할까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KB금융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KB금융도 있지만 네. 또 금융사들, 은행주들 실적 기대감 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잘 나올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ELS 때문에 그렇죠. 충당금을 만약에 소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좋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다수의 은행주들이 나눠서 지금 이걸 충당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충당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KB금융이 이렇게 좋게 나왔으면 다른 금융사들도 저는 충분히 더 기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지금 위치에서 뭐 실적 발표 나왔으니 이제 세론 뉴스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단 조금은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KB금융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주환원 정책을 해줄 지금 명분이 지금 돈이 이제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라서 저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도 봤고 KB금융도 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먼저 변영인 대표의 한 줄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영인 대표 오늘장 전략 반도체 수급 변동에 유의하자. 네네. 일단 뭐 지금 오늘 반도체 섹터의 좀 반동, 어제 약했다가 오늘 다시 반등이 좀 나온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다만 좀 인텔의 이 실적 발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됐던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추정 차이외 이 부분과 저는 다음 주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발표 이 부분이 또 한 번에 또 흔들릴 수 있는 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같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로 인해서 어떤 낙폭 과대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면 또다시 저희는 뭐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네네. 매수의 기회다라고 네. 한다면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우리가 공략해야 될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계속해서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주의 경우에는 수주 확인이 필요하고 1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우리가 실적 추정치를 확인한 것처럼 이제는 반도체 소재주, 반도체 소재주 안에서 전통적인 레거시향 비중이 높았던 전통적인 소재주 종목들은 1분기에 턴어라운드 가능성 전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같은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재주는 좀 덜 오르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참고를 해본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을 하나 콕 뽑아주신다면 오늘 저희가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동진 세미캠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전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뭐 플립칩에 관련돼서 지난해 뭐 3분기, 4분기까지 여파가 좀 있었지만 올해 전체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된 측면도 없다는 관점에서 동진 세미캠 내지는 대덕전자도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하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뭐 동진쌤께 다 좋은 주식이죠. 네. 하지만 반도체 그러면 대표적인 게 전자 아닙니까? 네네. 삼성전자를 오늘 좀 가져오셨던데 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1.1% 77,200원의 가격 형성을 하고 있고 4월 8일 86,000원의 신고가 갱신 이후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너무 크게 좀 조정을 받았던 여파들은 시장의 변동성 요인들이 좀 크게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펀더멘털의 어떤 훼손 관점이라기보다는 매크로 이슈 또는 뭐 중동발 리스크 영향도 좀 있었고 최근의 경우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실적 영향들 그래서 2분기 가이던스가 둔화될 수 있고 올해 예상했던 어떤 실적 성장의 기조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어떤 노이즈 이슈가 좀 작용을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30일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공개가 될 텐데 6조 6천억 원대 영업이익 달성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에 대한 비중을 확대시켰을 것이고 사업 부문별로에 대한 손익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여기에 더해서는 뭐 HBM3 2에 관련된 공급 일정 관련된 컴포넌스 콜 같은 이슈들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는 충분히 저는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변영현 대표의 오늘 공략주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남은 시간, 남은 오후까지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셨는지부터 체크합니다. 오늘은 모두 들고 가야 할 때라고 주셨는데 네. 다 들고 가기엔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도 들고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일단 이제 장 중후반부에 만약에 반도체 IT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지 못하고 약간의 주춤세. 네. 근데 여기에 만약 2차 전지가 반등을 좀 해주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거 욕먹을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쪽에서는 일부 수익 종목군들은 비중을 좀 축소를 좀 하시면서 가는 네.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오늘은 굉장히 좋은 수급이 있기 때문에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종목 뽑아주셔야 네. 될 것 같아서. 실컷 반도체 이야기하고 전선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공략주로는 제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슈퍼이크 기간 동안 굉장히 또 많은 변동성이 좀 보여줄 때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에서 저는 힌트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수출,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군데 남았죠. 이제 바로 이제 펩트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스마트 대포 기술에 굉장히 이제 높은 기술력에 좋은 점수를 이제 받았었기 때문에 지난해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좀 나타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기술 수출, 기술 이전 소식이 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감사 시즌에서도 잘 이제 넘겨왔고 지금 다시 한번 주가의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이평선들 위로 올라오려는 저는 모습을 좀 취하고 있어서 만약 다음 주에 실적에 대해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주도주들이 이제 쉬어갈 때 오히려 이쪽에서 한번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주시하자, 특히 삼성전자를 주시하자라는 변영인 대표의 추천 종목주 또한 반도체하고 전력 설비 다 했는데 추천주는 제약바이오로 갔던 우리 김태선 본부장의 펩트론까지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대표님 고맙습니다.